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 손흥민 선수의 기록을 보면 키패스 7개, 경기 전체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키패스를 만들어냈고요. 결정적인 찬스도 2번이나 만들어냈어요. 찬스 메이킹에 매우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는데, 반면에 웨일스전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키패스 1개, 결정적인 찬스는 만들어내지 못했거든요. 웨일스전과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두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위치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왔기 때문인데, 일단 웨일스전에서는 우리가 최근에 4-4-2 전형을 쓰니까 중앙 미드필더 라인의 황인범 선수와 박용우 선수, 이 두 명의 선수가 상대 미드필더 라인에 갇혀있는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더 라인을 거쳐서 공격 라인으로 패스가 넘어가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자연스럽게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아래쪽에서 볼을 받는 빈도가 많았었죠. 손흥민 선수가 득점 찬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 요 결정적인 위치에서 볼을 잡아야 되는데, 손흥민 선수가 내려가서 볼을 받게 되면 결정적인 위치에서 손흥민 선수가 플레이하는 빈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웨일스와의 경기에서는 이런 장면들이 나타났죠.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빌드업에 가담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내려와서 볼을 많이 받게 되면 손흥민 선수가 요 공격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손흥민 선수의 위치가 요 앞선에 위치하고 지금 손흥민이 내려와 있는 요 위치에는 다른 선수가 위치하면서 손흥민에게 패스를 뿌려주는 이러한 형태가 돼야 손흥민 선수가 앞쪽에서 공격 찬스를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이 장면도 보시면 미드필더 라인에서 볼 전개가 안 되니까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을 받아준 다음에 측면으로 패스를 연결시켜주고 있죠. 그런데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순간 앞쪽에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요 앞선에 위치하고 있었다면 앞쪽에서 이 공간을 향해서 뛰어들어가고, 이때 후방에서 볼을 받은 선수가 손흥민에게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너무나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앞쪽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전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볼을 받으러 내려가기 전에 이미 이재성 선수가 약간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 주면서 이재성 선수가 중간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성 선수가 중원에서 볼을 받아주면 손흥민 선수는 내려오지 않고 위쪽에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많이 나오게 됐죠. 그리고 여기서 이재성 선수가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넣어주면,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는 순간 상대 수비수들이 손흥민에게 쏠리니까 자연스럽게 손흥민 선수가 옆에 있는 공격수들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면서 키패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전을 보면 이런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이재성 선수가 중앙지역에서 내려와주면서 볼을 받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건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 위치할 때 자연스럽게 사우디아라비아의 선수들이 손흥민에게 쏠리니까 이재성 선수가 안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재성이 볼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더 여유롭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재성 선수가 볼을 받는 순간 중간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니까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가 앞쪽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재성이 패스를 받자마자 손흥민 선수한테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장면이 오프사이드에 걸리긴 했지만 이런 장면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이 장면도 보세요. 이재성이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손흥민이 아까 웨일스전과는 다르게 전방으로 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뛰어 올라가는 손흥민, 안쪽에서 패스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이재성, 이 두 명의 조합이 이루어지면서 순식간에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무너뜨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확실하게 손흥민 선수의 위치에서 차이가 나니까 아까 기록을 다시 살펴보시면요, 웨일스전에는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는 빈도가 많으니까 오히려 손흥민 선수의 볼터치 횟수나 패스 횟수가 사우디아라비아전보다 많았어요. 웨일스전에서 볼터치 횟수가 59번, 패스 횟수가 42번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는 볼터치 횟수가 47번, 패스 횟수는 32번, 오히려 줄어들었죠. 그런데 키패스를 만드는 횟수나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는 횟수는 훨씬 더 올라갔어요. 그 이유는 어떤 거냐면 손흥민 선수가 내려가서 빌드업에 참여하면 당연히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빈도가 줄어드니까 볼터치 횟수는 많지만 결정적인 장면들은 안 나오고, 오히려 올라가서 뛰면 볼터치 횟수는 줄어들지만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는 장면들은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 국가대표팀을 가리지 않고 전방에 배치됐을 때 좋은 공간을 찾아 뛰어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좋은 공간에서 볼을 받으면 본인이 직접 마무리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말 축구 도사처럼 주변 선수들한테 좋은 찬스를 만들어주는 플레이가 너무나도 눈에 띄게 발전을 했거든요. 이 장면을 보시면요, 손흥민 선수가 앞선에 위치하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볼을 끌고 올라오다가 뛰어들어가는 손흥민 선수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상대 수비라인 뒷공간으로 완벽하게 뛰어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민재 선수의 패스가 약간 뒤쪽으로 와서 손흥민 선수가 직접 치고 나가기에는 상대 수비수들이 이미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스피드를 살려서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무리하게 볼을 끌고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한번 멈추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비수들이 손흥민을 따라 올라가다가 손흥민 선수가 멈추니까 손흥민 선수의 뒤쪽으로 순간적으로 역동작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손흥민 선수는 멈춰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비수들은 뒤로 물러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앞을 바라봤을 때 뛰어들어가는 이재성 선수한테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매우 좋은 찬스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좋은 패스를 뿌려주면서 이재성 선수가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장면은 토트넘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위치할 때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절묘하게 빠져들어가고 후방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때도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는 순간 여기서 볼을 컨트롤하는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상대 수비수들이 손흥민 선수를 향해 달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무리하지 않고 반대편에 뛰어들어가는 솔로몬에게 패스를 넘겨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여유롭게 측면에서 뛰어들어가는 솔로몬에게 패스를 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건 솔로몬이 볼을 잡을 때 아무래도 상대 수비수들이 솔로몬에게 이번에는 쏠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또다시 좋은 공간을 찾아 들어가면서 솔로몬이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기록하는 장면이 나왔었죠.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토트넘에서도 그렇고 최전방 공격수로 뛰는, 이제 사실상 프리롤로 뛰는 장면들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영리한 움직임과 패스 타이밍을 가져가면서 팀 전체적으로 정말 축구 도사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플레이메이커가 되고 있어요. 물론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있는 메디슨이라던가 맨시티의 데브라이너,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 이런 선수들처럼 예술적인 스루 패스를 막 찔러주는 그런 선수는 아니지만, 워낙에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의 선수다 보니까 상대 수비의 움직임과 우리 동료 선수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이 장면을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있는 장면인데, 이때 손흥민 선수가 내려가서 볼을 받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앞으로 뛰어나가면서 상대 수비가 뒷걸음질 치게 만들죠. 그리고 상대 수비가 손흥민의 움직임 때문에 뒷걸음질 치게 되면 상대 수비 라인 앞 공간에 공간이 발생하면서 메디슨이 볼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여기서 메디슨이 볼을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은 일석이조의 움직임이나 마찬가지였죠. 메디슨이 볼을 받을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메디슨이 볼을 받는 순간 손흥민 본인이 뛰어들어갈 때 좋은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으니까 손흥민에게 좋은 패스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우리 국가대표팀에서도 이러한 장면이 나와요. 손흥민 선수가 전방으로 뛰어 올라가면서 상대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 사이에 약간의 공간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 손흥민 선수 때문에 상대 수비수 한 명이 더 이상 나오지 못하니까 그 공간으로 서령우 선수가 오버래핑을 시도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서령우에게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상대 수비수가 손흥민 때문에 서령우를 마크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령우가 뛰어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나오면서 서령우가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려주는 장면이거든요. 이러한 장면들조차 손흥민 선수가 왜 지난 경기에서 키패스를 7개나 만들고 결정적인 찬스를 2개 만들어냈는지, 얼마나 영리하게 움직이면서 공격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인지 알 수 있는 장면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표팀도 손흥민 선수를 지난 경기처럼 조금 더 공격 지역에서 플레이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플레이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그리고 토트넘에서도 워낙에 히샬리송이 플레이메이킹이나 뭔가 찬스를 만들어주는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서
정말 프리롤처럼 자유롭게 뛰어다니면서 공격 찬스를 만들어주는 이러한 움직임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가 과거에는 약간 왼쪽 측면에서 침투에 들어가면서 득점을 마무리하는 이러한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손흥민 선수가 점점 더 노련한 선수가 되어가면서 팀의 플레이메이킹을 담당하고 찬스 메이킹을 담당하는, 보통 우리가 월드 클래스의 공격수들이 경험이 점점 쌓이면서 나오는 플레이들이거든요. 뭐 루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공격 라인에서 뛰던 선수들이 경험이 쌓이면서 축구력이 높아지면서 정말 축구도사 같은 플레이를 보여줄 때가 많은데, 그러한 모습들을 손흥민 선수가 최근 들어서 보여주기 시작했고 우리가 한 단계 진화한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이제는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